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서울 창문여중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선생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한 시국이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 연수에 참여하신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사실은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대단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누고 또 제가 시도해봤던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좀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강의 연수 강사로 설 때가 많거든요. 공교육은 아무래도 선생님들끼리 교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공교육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뭐 제가 하는 강의에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좀 선생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변형도 해보시면서 네, 다양한 수업 방법을 네,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읽기에서 쓰기로 해서 쓰기 지도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쓰기 할 때 약간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뭐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뭐 이후에도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저는 뭐 쓰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읽기랑 쓰기를 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그래야 이제 좀 쓰기가 또 쓰기 지도도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쓰기만 딱 나누면 나온 뭐 따로 이렇게 파악하기보다는 좀 읽기와 쓰기를 좀 함께 좀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네, 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네, 이 사진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사진 책이 버려져 있는 사진이죠. 뭐 선생님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다던가 아니면 학년 말이 되면 학생들이 자신이 봤던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이나 뭐 각종 책들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예. 아무래도 뭐 자기가 1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떨쳐버린다라는 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이렇게 버려지는 책들을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소중하게 열심히 봤던 책인데 그 책을 이제 휙 버려버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책을 좀뭐 함부로 대한다고 하나? 좀 책을 좀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책을 버리다 보니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뭐, 기억나시죠? 수학능력 시험이 지진 때문에 연기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미 책을 버렸는데 다시 또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책을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책을 이제 좀 자기가 버린 책을 약간 뒤적뒤적 거리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예. 어쨌든 뭐 좀 학생들이 좀 책을 약간 좀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사진이라서 예, 두 장의 사진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는 창문여중의 복도인데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 복도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학생들을 봤어요. 이게 아마 다른 국어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국어 선생님은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나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책을 읽도록 이렇게 권하나 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복도에 나와가지고 약간 쭈그려 앉아가지고 책 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제가 좀 인상이 깊어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좀 책 읽을 때 약간 저렇게 읽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학생들은 좀 이렇게 좀 그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몰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그 책을 좀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사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좀 읽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도 재밌는 책은 좀 열심히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진입니다. 읽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쓰고 싶은 욕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제가 그 교실에 있는 벽면을 촬영한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좀 학교를 좀 새롭게 단장한다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하고 정돈을 한 상태였는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좀 낙서들이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낙서가 되게 작은 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엔 낙서가 뭐 한 요 정도만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요. 그래서 애들이 좀 낙서가 있으니까 좀 쓰고 싶은 욕구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낙서들이 그 뭐 나쁜 욕설이 있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주로 이렇게 써놓는 거라고 써놓은 부분이 많아요. 저희 여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막 써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착한 낙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낙서를 보여드리는 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낙서할 수 있는 낙서를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수업과 연계해서 이끌어낸다면 학생들한테 읽고 또 쓰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 낙서에 대한 거 좀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좀 재미있는 낙서들을 봤어요. 자, 요 낙서들이 뭐냐면 요 첫 번째 요 사진을요. 요렇게 바꾼 거예요. 이건 정말 예전 모습의 사진인데 여기를 보니까 정말 세련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오토바이 타는 모습으로 그린 거고요. 이것도 요 학생을 이렇게 요즘 스타일의 멋진 학생으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 네, 누가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참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낙서로 해서 모양을 좀 바꾸니까 좀 책을 읽는 재미 같은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낙서를 이제 뭐 재밌는 낙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제가 이제 신문 읽기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신문을 제가 좀 열심히 애들한테 설명하고 했는데 애들이 또 신문을 열심히 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낙서 같은 거에서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생각했었는데 그 정치인들, 남자 정치인들을 막 긴 머리도 만들고 해서 여자 정치인으로 만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낙서를 하는 것 자체. 그래서 학생들은 그래도 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가치 있는 책 읽기는 사실은 뭐 제가 쓴 책이고요. 뭐 제가 쓴 책을 뭐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제목을 좀 눈여겨 봐달라는 겁니다, 여기요. 가치 있는 책 읽기, 가치 있는 책 읽기. 이 제목에 좀 중점을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저는 좀 읽고 쓰는 활동이 좀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좀 그런 거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그 가치 있는 이 활동을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네, 함께 여럿이 좀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두 번째도 그런 의미에서 가치 있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독서 지도를 하거나 쓰기 지도를 할 때 좀 이런 점에서 좀 관점으로 이런 가치를 갖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지도하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좀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이제 지도하실 때 약간 방향,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잘 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약간 독서 지도, 뭐 읽기 지도, 쓰기 지도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좀 약간 강제적으로 하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나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방법으로 쓰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획일적인 방식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이게 약간 돈을 벌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쓰기 지도뿐만 아니라 아니면 독서 지도에서는 사실 더 크게 이제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강제적이고 획일적이고 상업적인 면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의 뭐 독서 지도나 쓰기 지도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거를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발성입니다. 학생들이 좀 스스로가 읽고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간 주체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인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쓰는 것도 좀 자유롭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펼칠 수 있도록 좀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을 위할 수 있는 약간 공익적인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읽고 쓰는 활동들을 약간 봉사활동과 연계해가지고 좀 지도할 수도 있고 뭐 재능 같은 거 기부한다는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계속 제시할 거는 이런 자발성, 다양성, 공익성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좀 독서 지도나 쓰기 지도의 원칙 같은 걸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읽기와 쓰기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를 이렇게 딱 동전 뒤집듯이 뒤집으면 바로 그게 쓰기가 되는 거죠. 예, 쓰기를 뒤집으면 또 읽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표현이란 측면에서는 쓰기가 되는 거고,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읽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쓰기를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좀 읽기를 먼저 좀 잘 지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읽기를 잘 지도하는 것이 쓰기의 기초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읽기와 쓰기를 따로따로 가르치지 말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해서 지도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독서에 대한 부분, 읽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쓰기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쓰기가 중요하기 위해서, 쓰기를 좀 잘하기 위해서라도 좀 읽는 것이 조금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읽기 지도 방법과 그 다음에 쓰기 지도 방법을 좀 같이 함께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 쓰기 지도, 뭐 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왜 읽기를 많이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읽기에서 자연스럽게 쓰기까지 좀 이어나가는 그런 수업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독서법에 대한 거를 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외국의 그 전문가가 쓴 책이라서 약간 번역돼 있거나 해서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좀 좋았던 게 저는 뭐였냐면 그 책
그 독서라는 것을 일종의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이제 지도법 같은 걸 좀 알려준다는 점에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독서의 제1 수준이라고 해서 가장 좀 낮은 수준에서는 좀 기초적인 읽기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초적인 읽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문자를 좀 해독하고 뜻을 이해하는 수준. 뭐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에 해당되는 읽기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독서의 제2 수준인데 이게 이 수준은 약간 살펴보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책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제 교과서 뭐 차례도 한 번 보고 머릿말도 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훑어보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2 수준이 약간 살펴보기가 훑어보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살펴보기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은 분석하며 읽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자세히 읽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정독에 해당되는 거죠. 분석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읽기라고 해당되고요. 마지막에는 통합적인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적인 읽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비교해서 보고 또 아니면 좀 차이점을 좀 살펴보는 이런 식의 이제 독서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참고가 많이 돼서 저는 약간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단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지도를 할 때 좀 참고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좀 읽기에 약간 기본적인 좀 쉬운 방법. 뭐 앞에서 나왔던 약간 훑어보기, 그 살펴보기의 과정을 이제 읽기 기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읽기 심화 과정은 이제 분석하면서 읽기. 좀 자세히 꼼꼼하게 읽는 것들을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통합적인 읽기보다는 저는 좀 쓰기 위한 독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나 자료 같은 거를 가져오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뭔가 독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요 얘기는 사실은 그 제가 그 세 번째 강의할 때 저는 이제 글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책 쓰는 수업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 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아주 긴 책을 쓴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학생들이 좀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림책 쓰기 같은 걸 했었는데 그거 할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읽기라는 부분하고 쓰기라는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동기 유발을 해가지고 뭐 읽기 지도를 하든 쓰기 지도를 하건 특히 이제 쓰기 지도 쓰는 걸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잘 얘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좀 뜬금없이 뭐 배움은 꿀처럼 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도 오늘 뉴스에서 봤던 건가, 뭐 책에서 봤던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약간 그 공부를 할 때 하는 방법이 중에 그 알파벳 같은 거 배울 때요. 알파벳 모양의 약간 그 케이크, 뭐 빵인가 케이크 같은 거를 만든대요. 거기다 꿀을 이렇게 열심히 발라준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면 A 모양의 케이크에다 꿀을 발라줘가지고 애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으면서 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아 그래서 참 그게 좀 되게 제 머릿속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좀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렇게 배운다는 것이 좀 재밌고 정말 꿀처럼 단맛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애들은 네,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더 많겠죠, 뭐. 네, 좀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배움을 좀 꿀처럼 달게 좀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라고 좀 고민하다가 좀 첫 시간에 약간 학생들한테 좀 이런 거를 좀 시도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독서 수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도대체 너희 왜 책을 읽니? 책을 읽는 이유 한번 적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국어 수업을 시작할 때도 국어를 왜 배우지? 공부하는 이유부터 적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 같은 거 좀 찾아보는 수업을 해봤거든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독서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책을 읽는 이유 같은 거 생각해 보는 수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모둠별로 이제 모둠을 정해가지고 모둠에 이제 큰 전지를 이제 가져다 주고 그냥 자유롭게 책을 읽는 이유를 자유롭게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써봐라. 1번, 2번, 3번, 4번 해서 계속 쭉 정리해 보라고 했거든요. 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좀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둠에서도 되게 잘 선택했다라는 그 세 가지를 정해서 네, 세 가지를 그 발표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수업 방법은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그 저도 연수에서 들었는데 수학 선생님께서 그 여학생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해서 그러면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처음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도를 하셨대요.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 독서 수업이나 쓰기 수업 같은 거 할 때 뭐 지금은 책 읽는 이유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좀 뭐 쓰기 수업을 시작할 때 뭐 왜 글을 써야 되지? 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는 뭐 이런 수업을 좀 진행해 보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책을 읽는 이유만 써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굳이 읽는 이유 말고 애들한테 좀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도 한번 줘봤어요. 두 가지, 책을 읽는 이유와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써보라고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을 애들이 더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또 열심히 쓴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뭐 읽어도 되는 이유는 뭐 많을 테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쓴 학생들의 뭐 글 같은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진에 뭐 잘 나와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열심히 썼죠. 네, 여기 보면 뭐, 네, 뭐 33개나 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해서 하라고 이제 좀 나중에 발표하라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문제풀이를 하면 된다. 좀 문제집 푸는 친구들 이야기고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아도 실생활에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이런 표현 좀 눈에 띄죠. 네. 안 읽어도 돼. 무한긍정, 안 죽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안 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학생들도 있었고요. 제법 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책은 정보가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을 쓴 사람이 약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네,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조금 더 보면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차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쓴 것도 있고요. 네, 책을 봄으로써 오히려 생각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이렇게 고민해서 쓴 친구고 좀 생각보다 좀 의외의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약간 쓰기 활동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약간 왜 글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 한번 적어보는 활동부터 시작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쓰기 활동할 때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무작정 쓰는 것보다 우리가 쓰기 활동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좀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쓰기나 읽기나 쓰기에 약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찾아보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좀 오래전 기사긴 한데 그 고임금 근로자가 의사소통 능력이 뭐 우수하다라는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조사 결과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듣고, 네, 말하고, 읽고, 쓰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네, 돈을 잘 벌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좀 제시해 주면 좀 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도 하고 아 이게 중요한 활동이고 나한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하나의 자료를 더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조금 최근의 자료인데 이제 신문을 읽은 고교생이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간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독서도 수능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책 읽기라던가 뭐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네, 직업을 고를 때, 그러니까 취업할 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기사들은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특히 쓰는 거 과제가 쓰기 능력을 좀 중시하고 뭐 보고서 작성한다거나 뭐 기획서 작성할 때도 사실 쓰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거를 좀 학생들한테 좀 알려준다면 학생들이 좀 그 쓰기에 대해서 약간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사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읽기랑 쓰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이렇게 앞에서 저 제시한 것처럼 좀 뭘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거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가져와서 교과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쓰기 활동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교과서 차례를 가지고요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간단한 활동이면서도 학생들이 좀 가볍게 좀 할 수 있으면서도 좀 쓰기 활동하는데 부담이 없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차례를 이제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차례를 이제 보라고 해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차례를 가지고 이제 글쓰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표현한 건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교과서에 대단원 이름과 소단원 이름을 쓰라고 해요. 네. 교과서 단원명 한번 써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써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적뒤적 거리면서 이제 학습 목표를 찾아서 쓰라고 해요. 네, 학습 목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학습 목표 중심으로 교사들이 지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학습 목표를 좀 찾아보는 거니까 일종의 이게 살펴보기, 훑어보기 연습도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는 때 그때 이제 그대로 베껴 쓰지 말라고 하고 좀 핵심어 중심으로 좀 요약하라고 해요. 저는 이제 키워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좀 핵심어나 주제어 같은 거를 좀 요약하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게 마인드맵에서는 길게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핵심어 중심으로 좀 요약하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뭐 정말 차례를 좀 꼼꼼하게 읽는 효과도 생기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연습도 되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 차례를 좀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했던 네, 마인드맵으로 이제 교과서 차례를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가운데 보면 이렇게 1학년 국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저는 요거를 그 교과서 같은 데 붙여 놓으라고 그래요. 예. 사실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국어 수업 내용을 좀 보여주는, 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례를 약간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교과서 차례 뭐 제대로 안 보잖아요. 그거를 보는 연습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쓰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읽기 수업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요거 한번 활용해 보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약간 그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참고했던 책이 이제 허병두의 즐거운 글쓰기 교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1권인데 1권 말고 한 두 권 더 있어요. 그러니까 3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이게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이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쓴 책이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좀 학생들하고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만한 네, 글쓰기에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글쓰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글쓰기 하면 왠지 좀 애들은 글 쓰자라고 하면 되게 싫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글쓰기를 좀 우리 1분만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1분 글쓰기를 좀 제가 많이 시도해 보거든요. 네. 1분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1분간 글쓰기입니다. 이건 진짜 1분 동안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교실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1분간 글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1분간 글쓰기에 대한 방법은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1분 동안에 최대한 분량을 쓰는 게 목표예요. 1분간 글쓰기는요. 최대한 많은 분량을 쓰는 겁니다. 1분간 글쓰기는요. 근데 많은 분량을 쓰라는 거는 빨리 쓴다기보다는 그냥 멈추지 말고 쉬지 않고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쓰면 이제 좀 글씨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쉬지 않고 1분 동안만은 우리 쉬지 않고 써보자 라는 거죠. 근데 막상 쓰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무엇을 쓸지 생각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중지하지 말고요. 새로운 단어를 쓰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네, 사실 모르겠다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나는 예쁘다, 나는 멋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엉뚱한 내용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쉬지 않고 쓰는 게 중요해요. 쉬지 않고. 네. 따라서 1분 동안 최대한 분량을 쓰기 위해서는 맞춤법이나 문법에 관계없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좀 틀리거나 이러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1분 동안에 최대한의 분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정한 일단 주제를 줘요. 주제. 뭐 예를 들면 주제를 뭐 그 가을이다 하면 가을이라는 주제를 주면요. 학생들은 그 가을 하면 떠오르는 내용을 가지고 문장 형태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가을은 날씨가 쌀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형태로 쓰다가 쌀쌀한 날씨에는 뭐 따뜻한 음식이 생각난다. 근데 생각이 그 다음에 안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르겠다 생각나고 생각이 났다면 뭐 따뜻한 음식에는 뭐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쭉 이렇게 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뭐 선생님들도 잠깐 정해진 시간 내에 쓰는 거가 뭐 어떻겠냐,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데 실제로 좀 해보면요.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 1분간 글쓰기는 꼭 시도해 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1분간 글쓰기는 저는 이제 그 쓰기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자, 네, 제가 초식해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씁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집중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글쓰기에 대한 동기 유발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좀 부담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1분간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 동기 유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1분간 글쓰기를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자기가 몇 글자 썼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분량으로 썼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 학생들이 보통 1분간 쓰려면 몇 글자 정도 쓸까요? 이때 글자 수는 글자 수만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라던가 그 문장 부호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학생들은 약간 처음에는 좀 못 쓰다가 처음에는 뭐 50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50자. 물론 개 중에는 좀 잘 열심히 쓰는 애들은 100자씩 넘어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50자 하는데 이걸 두세 번 연습하면 확실히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네,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 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하다 보면 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요. 예, 두 번째 내용인데요. 1분간 생각하고 1분 동안 쓰게도 할 수 있어요. 1분간 생각하고 1분 동안 쓰게. 네. 그러면 생각을 조금 함으로써 예, 원래 그 엉뚱한 내용들이 조금 덜 나와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글쓰기가 나아지는 거다.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 그냥 무작정 쓰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가르칠 때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글을 쓰는 방법을 지도할 때도 좋은데 저는 이제 1분간 글쓰기를 하면 사실은 1분 동안 이렇게 글쓰고로 하면 이제 완벽하게 처음부터 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 완벽하게 쓰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천재라고 하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부담 없이 처음에 써라. 쓴 다음에는 다시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가르칠 때도 1분간 글쓰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글쓰기에 관련된 거를 1분간 글쓰기 할 때 제가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글자 수 얘기했었는데 글자 수를 제가 중시하는 이유는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글 쓰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량에 따라서 좀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물어봐요. 자, 어, 글 쓰는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받을 것 같냐, 돈을 받을 것 같냐 하면 뭐 뭐 글자 수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와요. 예. 그러면 200자 원고지 할 때 띄어쓰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아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원고 글 쓰시는 분은 200자 원고지 한 매당 얼마 이렇게 비용을 책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글자 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띄어쓰기 잘 안 하잖아요. 예, 띄어쓰기가 이렇게 글자 수에 들어가는 거고 글자 수가 바로 이렇게 돈과도 관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도할 때도 좀 약간 네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1분간 글쓰기를 좀 많이 저는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약간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도 있는데 수업이 끝날 무렵에 이번 수업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우리 1분간 써보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1분간 쓰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약간 2분이나 3분까지 좀 늘려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더 늘려 쓰는 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애들도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1분간 쓰기를 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애들이 힘들어 하니까 좀 적절한 수준의 약간 동기부여도 해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럴 때 좀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면 아마 굉장히 유용한 네, 글쓰기 지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꼭 직접 한번 연습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네, 나의 자랑 30가지 쓰기, 뭐 이런 활동도 해보거든요. 네. 이제 저는 약간 글쓰기가 처음에 약간 부담 없고 좀 편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1분간 글쓰기도 사실 1분 동안만 집중해서 쓰면 되고, 그다음에 나의 자랑 30가지 쓰기는 약간 학생들한테 좀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했던 건 아니었고, 저도 이제 제가 개발한 거 아니고 그 연수에서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나의 자랑을 자신의 자랑을 좀 30까지 쓰는 과제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 과제 말고 또 하나의 과제도 있었거든요. 그 과제는 좀 사실은 좀 해결하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가장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사이가 안 좋았던 학생의 장점을 30까지 쓰기 이런 과제도 있었어요. 네, 생각만 해도 그건 좀 힘들었겠죠. 예, 제 자신에 대해서 뭐 자랑할 만한 걸 쓰는 거는 좀 어려움은 없었는데 또 그 학생에 대해서 쓰는 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자기 자랑을 좀 30까지 써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을 좀 치료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가능해서 글쓰기 방법뿐만 아니라 약간 상담이나 심리 관련해서도 이제 활용할 만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나의 자랑하면 또 쭈뼛쭈뼛 좀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것도 되고, 너의 성격도 되고, 네가 직접 경험한 것도 되고, 너의 행동한 것도 되고, 너의 가족에 대한 것도 되고, 친구 관계도 가능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소유물도 가능하다. 이런 게 전부 다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거는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30까지 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요. 나는 착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나는 친구의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다 하면 착한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착하다에 대한.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좀 자기의 생각 같은 걸 좀 표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못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옆에 가가지고 슬쩍 그 학생의 장점 같은 거를 좀 말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너 결석 자주 하니? 아, 저 결석 자주 안 하는데요 하면 아, 너 그러면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장점이 되는 거죠. 너 뭐 못 먹는 음식이 많아? 아니면 뭐 저 잘 먹어야 하면 그래 그것도 되게 건강하고 밥 잘 먹는 것도 되게 장점이야.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면 자기의 자랑을 좀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편한 것 같아요. 편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0까지를 1번부터 30까지 쓰잖아요. 쓴 다음에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나의 자랑 30가지를 한 다음에 소감 같은 거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네. 소감 적어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뭐 이런 식의 글쓰기 한번 해봐서 좀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아, 난 자랑할 만한 너무 없어가지고 앞으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나의 자랑 30까지 쓰는 거는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의 주제,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보통 자신의 인생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정할 때가 많잖아요. 이야기들도 그렇고, 문학적인 글쓰기에서도 사실은 자기를 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그런 의미를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소재 자체가 나한테 있다,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의 자랑 30까지 쓰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나를 알아보고 찾아가는 글쓰기가 참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예, 글쓰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자기를 좀 표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약간 반성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신의 좀 자랑 같은 걸 좀 30까지 써봄으로써 좀 글쓰기에 뭐 나에 대한 경험에 대한 거, 나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하는 글쓰기가 좋은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친구랑 뭐 대화하면서 친구랑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뭐 글쓰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학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학교 주변에서 약간 소재 같은 거 찾아서 그걸로 가지고 뭐 한 5줄씩 글쓰기 뭐 이런 것도 해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자랑 30까지 쓰기는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들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게 의미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읽기에서 쓰기로 가서 이제 쓰기의 좀 지도의 기초적인 것들 제 수업 사례들 좀 말을 하고 읽기와 쓰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제시를 했거든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차시에는 이제 저희가 쓰기 지도를 좀 이렇게 심화할 수 있는 말하자면 쓰기 지도 심화가 되면 읽기도 약간 좀 심화하는 그러니까 정독해서 읽으면서 좀 글의 어떤 틀 같은 거, 글쓰기의 틀 같은 걸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